주식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시장은 늘 요동치고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 대가 장마리 에베이야르의 투자 전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마리 에베이야르의 주식 투자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흥미롭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숨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의 투자 비법,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보시죠. 장마리 에베이야르가 누구냐고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수십 년간 시장에서 꾸준히 놀라운 성과를 내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깊이 파헤치고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차트를 보며 불안에 떨거나 뉴스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에베이야르의 투자법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로서 자신감을 키우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게 해줍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에베이야르의 투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시장은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듭니다. 친구가 이 주식 뜬다며 추천해줘서 덜컥 샀다가 폭락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에베이야르도 이런 시장의 함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 모델, 경쟁력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 기업이 정말로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부채는 적은지,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지, 경영진은 신뢰할 만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 거죠. 여러분도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첫걸음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이야르가 자주 강조한 것은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전 마진은 주식이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그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만 원인데 시장에서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4만 원의 차이가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이 안전 마진은 투자자가 실수를 하거나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해 줍니다. 에베이야르는 이렇게 말했죠.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게임이다.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집을 살 때 위치, 구조,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집을 싸게 사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듯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이야르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는 재무제표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성,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죠. 예를 들어 그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나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지표를 활용했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시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이야르는 이런 분석을 통해 시장이 간과한 보석 같은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차트만 보지 말고 기업의 연간 보고서나 뉴스를 읽어보며 그 기업의 이야기를 파악해보세요. 이 과정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 재미있어질 거예요. 에베이야르의 투자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금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의 약 10%를 금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경제 위기에서 자산을 보호해주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금은 투자자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에베이아르는 금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제 상황에 대비한 보험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에 금이나 금 ETF를 조금씩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시장이 요동칠 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작은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이아르의 투자 철학이 왜 특별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투자자들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이아르는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분석과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특정 주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가 그 기업의 가치를 확신한다면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았죠. 여러분도 주식시장에서 뉴스나 주변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점차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에베이아르가 완벽한 투자자였던 건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했고 손실을 본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때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모든 돈을 한 주식에 올인하는 대신 여러 산업과 자산에 분산 투자해보세요. 이는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베이아르는 이런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한 투자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작은 돌부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자라면 에베이아르의 철학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다거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이아르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시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철학을 다듬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브랜드나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조사해보는 겁니다. 그 기업의 주식을 사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경쟁자는 누구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이 여러분을 에베이아르 같은 투자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할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에베이아르는 이렇게 말했죠. 가치 투자는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투자한 어떤 기업은 처음엔 시장에서 외면당했지만 몇 년 뒤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도 주식이 단기간에 오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을 싸게 샀다면 언젠가는 그 가치가 빛을 발할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튼튼한 나무로 자라 있을 거예요. 이제 에베이아르의 투자법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먼저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세우세요. 여러분은 왜 주식 투자를 하나요?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을 쌓고 싶나요? 에베이아르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5년, 10년 뒤를 내다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기업을 선호한다면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세요. 배당금은 마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세처럼 느껴질 거예요. 또한 에베이아르는 투자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급락할 때 공포에 질리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어떤 주식을 왜 샀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다 보면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일지는 마치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기록한 일기장이 될 거예요. 에베이아르의 투자법은 단순히 주식 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삶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위험을 관리하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투자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용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그는 인내가 성공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공부, 커리어,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상상해 보세요. 에베이아르의 투자법을 따라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며 감정을 컨트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다 지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에베이아르처럼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에베이아르의 투자법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고급 수학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그를 세계적인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믿으며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에베이아르의 투자 철학을 한 발짝 이해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철학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적용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 때론 무섭고 혼란스러운 곳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이아르의 투자법을 따르면 여러분은 그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과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지금 당장 좋아하는 기업 하나를 골라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에베이아르처럼 빛나는 성공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